지금 뭐 화면에 본 이런 어찌 보면 소규모 이제 영세 사업주인데요. 사실 이런 분들은 언제 또 노동자가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사실은 이게 법률적 계약 관계의 지위가 지금 현재 사업주이고 피고용인이고 그런 것이지 이건 뭐 하시라도 바뀔 수 있는 관계이고요. 어찌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런 관계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떤 지위에서 어떤 관계들을 형성하느냐 이런 문제일 텐데 우리가 항상 이게 민주시민이라고 했을 때 민주시민성이라고 했을 때는 권리와 동시에 의무의 부과 이게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한다라면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노동 존중 사회 뭐 지향하는 바가 그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보면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이 잘 좀 지켜지려면 지자체도 참여해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 또 시민단체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또 이들 기관 간의 연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강동구는 어떤가요? 잘 연계가 되나요? 네. 저희는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동구 내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는 이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과 같은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매년 5,000명 이상의 학생들 대상으로 노동 인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동구처럼 이렇게 제대로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 인권 교육을 진행을 하려면 좀 전담 부서 또 전문 인력 이런 게 잘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 현황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지자체마다 이제 편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보통 지금까지 노동인권에 대한 어떤 연결망이라든지 네트워크를 많이 구현하는 것은 그동안 이제 보면은 주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또는 쉼터라든지 뭐 이런 어떤 청소년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CYS넷이라고 하는 안전망을 구성하고 그 안전망을 통해서 지역사회 협의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직접적인 지원을 많이 이제 받아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협업을 통한 그런 네트워크를 많이 구축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노동 인권과 관련한 그런 네트워크 체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출발점에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상담이나 보호 뭐 이런 가출에 대한 어떤 요보에 대한 어떤 측면들이 좀 강했다면 앞으로는 시설에 대해서 전문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예산 지원을 좀 더 강화해서 이 노동 인권 그리고 뭐 경제적 지원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송 교수님. 지금 현재 그러니까 청소년 당당은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예를 들면 청소년 상담센터가 전국에 238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지금 꿈드림 센터도 조금 약간 이제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어찌 보면 여가부의 그런 다른 기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교육청이 예를 들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력들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 예를 들면 노무사라든가 변호사들 이런 부분들을 동원해서 학교에 대한 교육을 하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기관처럼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서 또 다양한 교육 지원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교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청소년 상담사 지도사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육이 좀 더 청소년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까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요. 여전히 지역적으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기에는 아직은 미숙한 단계이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청소년들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해서 보면 이게 꼭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느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다 학년별로 좀 필요에 따라서 내용이나 수준을 달리해서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차별적인 좀 접근을 해야 될지 교육 내용이나 방법 이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노동인권 교육이나 여러 가지 경제 교육 또는 다양한 그 현장 교육의 가장 큰 교육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의 진로 흥미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이고 또 중학교 시기에는 이제 진로 탐색에 대한 그런 그 다양성을 좀 경험을 해야 되고 또 고등학교 시기에는 이제 진짜 자기 직업이 뭘까에 대한 어떤 이제 선택을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이런 이제 차별화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발달 특성을 고려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제도권 내, 즉 학교 교육 내에서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송 교수님. 학교 밖 청소년은 아무래도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보다 그 일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 훨씬 많고요.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그나마 그래도 학교 내에서의 교육에서는 일정 정도 다양한 교육 기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런 기회들이 제한적으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게 현실이고 그래서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다양한 청소년 지원 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그래서 그분들이 적어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수시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주지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특히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지원은 더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박상윤 학생의 경우에 지금 바이크런이라고 하는 작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떤 건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아르바이트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사실 어디를 가나 제가 주체가 될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일하는 곳은 제가 주체가 돼서 일을 하고 있고 주로 저희는 학교에 가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가서 5, 6학년 대상으로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탈 수 있는가. 사실 학교에서 자전거로 등교를 하는 것을 막아요. 오지 말라고. 그래 위험하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막을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게 타는 법을 가르치고 안전하게 등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나 길가에 보면 수많은 방치 자전거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봤죠. 네. 그런 자전거들을 직접 수거를 해와서 그냥 폐자전거를 버리게 되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부품들로 다 나누면 돈이 되는 그 철, 알루미늄 이런 걸로 나누면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정 못 쓰겠다 싶으면 해체를 하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기술을 배워서 자전거들을 업사이클링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재사용이라고 하죠. 탈 수 있게 자전거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가게 같은 저희와 슬로건이 맞는 곳들에게 기부를 하거나 판매를 해서 또 거기서 2차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뭐 거기서도 기부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궁금하고 되게 좋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 마이크론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사업장인지 또 그 사업장에서 우리 박상윤 학생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죠.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이른 아침 학생들이 등교할 시간인데요. 19 상윤 학생은 학교 대신 매일 출근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각종 공구와 부품들이 가득한 이곳은 상윤 학생과 같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하는 청소년 작업장인데요. 근데 브레이크는 좀 손봐야겠다. 너무 약해요. 오래돼가지고. 이곳에서 학생들은 자전거 전문 수리 교육을 받고 시내의 폐자전거를 수거해 고치는 일을 하고 있죠. 지금 저 작업장은
청소년들이 같이 만든 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가 원래는 따로 특별한 공간이 없었는데 예, 좀 유명해졌더라고요. 왠지. 그래서 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개소하게 됐어요. 올해 9월 달에 처음 시행됐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작업장입니다. 똑같이 일반 노동법에 규격해서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인턴십 과정에서 심화 과정까지 해볼 수 있게 선택권을 줍니다. 청소년 작업장은 위험한 노동 환경에 내몰리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하는 진로 교육도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노동 경험을 쌓도록 마련되었는데요. 긴 시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내며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던 상윤 학생에게도 무척 반가운 장소였습니다. 약간 색안경을 끼시고 보는 분들은 있긴 하죠. 어디 가나 지금. 그래서 저는 말 안 하고 일한 적도 있어요. 네? 그럼 박상윤 군이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은 딱히 없고 파트너? 그쵸. 모든 참여 학생들이 다 사장님. 네, 그쵸. 다 주최자죠. 지금은 타인의 시선에 상관없이 마음 편히 자립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학생들. 그또 요령이 있어. 무조건 하지 말고 이렇게 떼고 이쪽을 당겨. 이렇게. 응? 이렇게. 전문가 역시 열심히 배우려는 학생들에게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70년도 초반부터 했으니까 지금 50년이 넘었죠. 가르쳐보면은 1년을 가르쳐도 8개월, 5개월 가르친 사람보다도 더 뒤떨어진 사람이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노력이 심한 애들이에요. 학교 못지않게 좀 더 심화적으로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학교와는 다르게. 그래서 그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척하면 척. 이제는 자전거 전문가가 다 되었다는 상윤 학생. 뒷바퀴 브레이크랑 뒷 드레일러 선들을 다 싹 다 교체했고 그 정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기어, 바퀴 가장 중요한 거 3개죠. 오늘 수리한 이 자전거들은 조금 특별하게 쓰일 예정이라는데요. 저희 지금 오늘 수리한 자전거들 아름다운 가게에 지금 기부하러 가고 자신이 수리한 자전거를 타게 될 누군가를 떠올리며 열심히 자전거를 신는 학생들. 이거 수리는 다 된 거죠? 네, 이번 거 완전 상대가 엄청 양호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 새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청소년 작업장에서 오래오래 일하고픈 마음이라는데요. 일적인 부분 빼고도 그런 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뭐 인간 대 인간으로 보거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특히 청소년들에게.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박상윤 학생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터에서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노동 제외한 부분에서. 네. 한편 또 다른 청소년 작업장. 바닐라 라떼 아이스 맞으시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카페에서 일을 배우며 노동 경험을 쌓고 있는데요. 맛있게 드세요. 얼마 전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맺었다는 이곳 청소년들은 미래 카페 창업을 목표로 하루하루 알차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작업장이 안전하고 또 편하게 재밌게 자기 실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더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남들보다 일찍 노동의 경험을 쌓아가는 학교 밖 청소년들.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해 더 안전한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작업장은 오늘도 문을 엽니다. 화면을 보니까 저는 그 마이크론에 가서 그 일을 배우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친화 사업장 얘기했는데 좀 좋은 환경에서 일을 배우는 그런 사업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제가 평소에도 이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자전거 타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맨 처음에 바이크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기간이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이제 제 목표나 뭐 가치관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크런 일터 환경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아까 좋은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그랬더니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충분한 보수를 주는 것. 그다음에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래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 전에도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이게 비교가 되니까 그게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의 알바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주체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으니까 일할 때도 사실 재밌죠. 네. 어느 하나의 가게에 이제 소속되어서 맡은 정해진 일을 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일을 만들고 어떻게 내가 이걸 해야 될지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재밌고 편한 것 같아요. 우리 박상균 학생처럼 자신이 일을 만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노동에 대한 가치 또 타인에 대한 권리보호 이런 걸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권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말 제가 여기서 이제 결론에 답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짧은 내용에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답도 있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얻고자 하는 게 과연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돈도 많이 주고 돈도 많이 벌고 싶죠. 또 돈이 많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과거에 달리 뭐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다 경제적인 부분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인데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뭘까요? 생각해 보면 인정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인정을 해줬다라고 하면 그 인정을 받은 존재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확산적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 말하는 역량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보여지는 역량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청소년들이 지금은 내재가 돼 있지만 나중에 가서 뭘 할지 모르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자기주도적 역량과 참여 능력을 배우는 게 아닐까. 거기에 답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인정. 바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 교수님.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속에서 특히 청소년들이 그 시기에 획득해야 되는 또 경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 사회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2주에 걸쳐서 저희가 청소년들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청소년들 노동인권 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마무리 지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 교수님.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충실하게 배우지 못했던 그 세대로서 누군가가 나의 미래를 얘기해주고 그 미래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그걸 찾고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은 그 답을 얻을 수 있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그 청소년들에게는 행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동인권 교육은 바로 그런 행운을 스스로 발견해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 교수님. 이번에 교육과정 개편안이 제시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 일과 노동의 의미가 너무 그 전체 총론 차원에서 강조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그 논평이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노동인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색깔을 있는 교육으로 보는 데에서 오는 그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대화 나눴듯이 노동인권교육이 한 개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시기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이라고 봤을 때 매우 보편적인 민주시민교육으로서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그런 자세로 좀 더 다 같이 좀 동의하고 확산하는데 좀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중관님. 그 청소년 노동자들이 아직까지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그것이 부당한 대우인지도 모르고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땀 흘려 일하는 단 한 사람의 노동자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박상윤 학생 왔는데 네.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한테 하고 싶은 말. 네, 사실 하세요,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시스템이 잘 잡혀 있고 오히려 과할 정도의 그런 시스템이 잡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동도. 근데 그에 반해서 청소년들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시대가 변화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학교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 일을 하면서 쌓는 경험도 저는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시스템이 조금 더 잘 잡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2주간 청소년들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진 생각은 노동에 대한 존중이 인간에 대한 존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존 로크는 인간의 모든 부는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이 노동 권리를 갖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노동의 가치, 삶의 가치를 배우는 과정으로 확장돼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과 경제, 교육과 경제, 악순환이 지금 재편성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해석해볼래? 여기 파란 줄 끄는데 교과 시간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를 언급할 수 있는 문장을 한 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사실 그 지역 출신의 선배들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같이 성장하는 거군요.